자바에서의 배열은 항상 동적 할당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다만 이런 배열들은 배열의 할당 크기를 넘어서지 않는 접근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더불어서 배열은 연속적인 공간을 할당되어진 실체이다 보니까 중간에 새로운 요소들을 하나 삽입한다라든가 혹은 삭제한다라는 처리를 했을 때 관련되어진 배열 요소들을 일일이 이동시켜주고 확인해줘야 하는 이런 좀 부가적인 처리들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처리들이 어렵지는 않지만 배열을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작업들이 되어지고 말겠죠. 더불어서 동적 할당에 기반한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의 요소 개수가 모자르다라고 한다면 물론 좀 더 큰 규모의 새로운 배열을 할당을 하고 기존의 배열 요소들을 복사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배열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 역시 사용자가 매번 배열의 크기를 확인을 하고 새로운 배열을 생성을 하고 복사하고 하는 처리들을 해줘야 한다라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수의 데이터들을 한 덩어리로 유지 관리하고자 했을 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네릭 타입의 컬렉션이라는 클래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C++에서는 템플릿 클래스라는 형태로 제공이 된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자바에서의 템플릿, 즉 컬렉션이라는 클래스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네릭 타입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모든 자료형은 기본 자료형이 됐던 참조 자료형이 됐던 구체화되어진 타입을 갖고 있었어요. 즉 어떤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자료형을 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변수를 위해서 얼마의 메모리가 할당되어질지 또 그 할당되어진 공간을 어떻게 코드화해서 사용을 할 것인지가 변수 선언 시에 구체화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제네릭이라는 타입은 소위 일반화되어진 타입으로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순간에는 그 타입의 변수를 위해서 몇 바이트가 할당되어질지 또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져서 어떻게 코드화되어져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그 프로그램 코드가 컴파일 되어져서 실행되어지는 순간에 각 변수를 위한 타입이 구체화되어져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타입을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네릭 타입을 이용해서 어떤 변수를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그 변수에는 어떤 타입의 데이터도 담을 수는 있으나 한번 이 변수에다가는 A라는 타입의 데이터를 담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후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는 지속적으로 A 타입의 데이터만 저장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타입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제네릭이라는 타입은 JDK 5.0 이후부터 지원되어져서 특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컬렉션이라는 클래스를 어떤 특정 자료형에 대해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일반화되어진 즉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다른 자료형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의 처리가 필요한 어떤 클래스 객체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표적인 예로 배열 객체 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바의 배열을 표현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바의 배열처럼 다수의 데이터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메서드를 통해서 좀 더 쉽고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소위 어레이라는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방법에 의하면 그 어레이라는 클래스의 멤버 필드에는 하나의 배열을 두어서 그 배열을 통해서 현재 이 어레이라는 클래스 객체가 유지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배열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언 시 그 요소의 타입을 명료하게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int형 배열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어레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는 오로지 정수 데이터만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한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더블형 데이터들을 저장하거나 혹은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현재 만든 즉 정수 배열을 가지고 있는 이 어레이라는 클래스로는 구현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따라서 배열처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똑같은 행위를 하는 다양한 자료형들에 기반한
개별적인 클래스들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구현을 해줘야 하는 다소 좀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들을 선택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러지 않고 단지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의 클래스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배열 클래스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어레이라는 클래스 안에 오브젝트라는 타입의 배열을 둠으로써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로 자식의 객체들을 가리킬 수 있다라는 업캐스팅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봤었죠. 우리 암묵적으로 자바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클래스들은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의 파생 클래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기본 자료형의 데이터들조차도 래퍼 클래스를 통해서 오브젝트 타입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가리킬 수 있는 대상이 되어질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브젝트 타입의 배열을 준다라고 하면 이젠 하나의 클래스만 두더라도 그 하나의 클래스를 통해서 모든 타입의 객체들을 다 담을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다만 문제는 내가 오브젝트 타입의 참조 변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현재 A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그 A 타입이 아닌 다른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에 있어서 컴파일 타임 때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수를 저장하기로 했었는데 거기다가 문자를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 컴파일러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실행 타임 때 가서 정수 데이터인 줄 알고 정수 데이터처럼 연산을 사용했는데 알고 봤더니 문자일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때 가서 예외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그런 좀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어떤 클래스들의 객체를 전달받는 메서드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오브젝트 타입의 참조 변수를 쓸 수도 있지만 오브젝트 타입의 참조 변수 대신에 메서드 오버로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용의 매개 변수를 갖는 하지만 똑같이 동작하는 메서드들을 다수개 두는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내가 문자를 받는 메서드, 정수를 받는 메서드 이렇게 각각의 메서드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매개 변수를 통해 전달받은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그 클래스를 정의하는 순간까지 존재했던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오버로딩 해볼 수 있겠지만 미래에 나타날 아직 존재하지 않는 타입까지도 일반화해서 오버로딩 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래에 ABC라는 타입의 클래스가 정의되어질 가능성들이 있는데 아직 ABC가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현재 단계에서는 그 ABC 타입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메서드를 정의할 수 없는 것이고, 미래에 가서 ABC라는 타입이 생긴 이후에 가서 다시 이 클래스에 메서드를 추가해줘야 하는 뭔가 좀 유지 관리하기 어렵고 번거로운 그런 작업들이 수반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별적인 데이터들에 대한 처리를 수행을 해줌으로써 중복된 코드를 구현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의 코드를 작성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객체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자료형에 따라 구분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특히 미래에 나올 특정 자료형까지도 다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소위 일반화되어진 타입을 갖고 있는 클래스로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순간에는 내가 구체적인 어떤 타입에 대해서 처리할 것인지를 지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을 할 때 현재 객체를 생성할 때는 A 타입의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하겠다. 또 현재 객체를 생성을 할 때는 B 타입에 대해서 처리하겠다와 같이 각각의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하는 순간에 그 제네릭 타입을 구체화되어진 타입으로 한정해서 사용을 해줌으로써 다양한 클래스에 대해서 조작되어지는 일을 좀 더 유연하게 작성하면서도 모호하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과일 가게를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사과들을 담을 수 있는 사과 박스 클래스와 오렌지들을 담을 수 있는 오렌지 박스 클래스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사과 박스에는 사과들을 담아야 되는데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그냥 사과 하나만 담는다라고 가정하고, 오렌지 박스도 역시 오렌지 하나만 담는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사과 박스 클래스 안에는 사과라는 하나의 객체를 유지하기 위한 참조 변수를 둘 것이고, 이 참조 변수에 사과 객체를 집어넣고 빼내는 동작들을 하기 위해서 각각 store 혹은 get이라는 메서드들을 정의해 두었어요. 자, 오렌지 박스 마찬가지로 하나의 오렌지를 저장하고 꺼내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기 위한 store와 get이라는 메서드를 제공을 했죠. 자, 이렇게 각각의 과일을 담는 상자마다 서로 다른 과일들을 유지해줘야 되다 보니까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 아이템이라는 변수를 두고, 그 아이템이라는 변수에다가 지정되어진 과일을 집어넣거나 빼내는 동작들을 하기 위해서 집어넣을 때는 집어넣고자 하는 과일을 매개 변수로 받아야 되겠죠. 빼낼 때는 빼낸 과일의 종류들을 함수의 반환 타입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클래스를 정의해 놓고 보니까 이 두 클래스가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동일한 동작을 하되 서로 다른 타입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클래스로 만들어서 유지하다 보면 중복된 코드의 작성으로 각각의 클래스들을 만드는 것이 좀 번거로우니까 하나 해볼 수 있는 것은 이런 클래스들에 대한 공통점들을 뽑아서 fruitbox라는, 즉 오브젝트 타입의 참조 변수를 가지고서 오브젝트 타입의 매개 변수나 오브젝트 타입의 반환값을 통해 어떤 임의 타입의 과일들을 저장하거나 저장되어진 과일들을 뽑아내 볼 수 있는 클래스를 하나 정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는 아니에요. 두 가지 안을 생각해 본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인 클래스를 작성하는 경우와 하나의 클래스로 뭉뚱그려서 작성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간단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오렌지라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클래스와 사과라는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클래스를 각각 정의를 했고, 오렌지에서는 당도들을 유지하도록 했고, 사과에서는 얼마나 묵직한지 중량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각각의 클래스들은 자신의 속성에 기반한 행위들을 제공하도록 구성을 해주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왼쪽에서 보면 자, 이런 오렌지와 사과를 담기 위해서 각각 상자를 하나 생성을 했는데, 자, 우리 앞서서 작성을 했던 오브젝트 타입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한 fruitbox를 이용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 거예요. fruitbox 타입의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 이 생성되어진 객체에다가 여기서처럼 현재 stor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오렌지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 fruitbox의 store라는 메서드는 함수의 매개 변수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어떠한 객체도 다 전달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전달받은 객체들을 역시 오브젝트 타입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유지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렌지 객체, 당도 10을 갖고 있는 오렌지 객체를 하나 저장을 해 주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fruitbox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 이 과일 상자에는 중량 5인 하나의 사과 객체를 생성을 해서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박스 1에는 오렌지가 들어있고 박스 2에는 사과가 들어있어서, 자, 박스 1으로부터 하나의 오렌지를 끄집어내서 그 오렌지의 속성인 당도를 출력해보는 일을 수행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박스 2로부터 사과를 끄집어내서 사과의 중량을 출력하는 일을 수행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코드를 복사해서 갖다 썼습니다. 자, 복사해서 쓰면서 아무 생각 없이 현재 박스 2로부터 오렌지가 저장되어진 것처럼 끄집어내서 오렌지의 당도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컴파일 되어지면서 어떠한 오류도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현재 박스 2에는 사과 객체가 들어있지만 현재 박스 2의 get이라는 메서드는 그저 오브젝트의 반환값을 갖고 있는 메서드이다 보니까 그 반환되어진 오브젝트 타입의 참조 변수를 오렌지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명시적으로 다운캐스팅했고, 실제는 사과 객체인데 그게 사과 객체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브젝트 타입의 참조 변수를 반환하니까. 그리고 오브젝트 타입의 참조 변수를 오렌지로 다운캐스팅한다라는 것은 부모 타입의 참조 변수를 자식의 타입으로 캐스팅하는 것이라서 컴파일 타임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부분이 실행되었을 때 실제 박스 2에는 사과 객체가 있는 것이고
오브젝트 타입의 참조 변수로 사과 객체가 반환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과 객체를 오렌지라는 전혀 상속 관계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 소위 형제 관계에 있는 클래스로 캐스팅하게 되어지면 클래스 캐스트 익셉션이라는 잘못된 캐스팅을 했다라는 예외가 발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하는 도중에 생기는 실수를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가서야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은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좀 탐탁지 않은 상황이 될 것이에요. 또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를 디버깅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구현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오렌지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오렌지 박스를, 또 사과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과 박스를 각각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박스 1은 오렌지 박스를 만들어서 오렌지 객체를 집어넣고, 사과를 집어넣을 두 번째 박스는 사과 박스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 코드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대로 오렌지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사과를 집어넣는 동작들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오렌지 박스에 집어넣는 스토어라는 메서드는 반드시 오렌지 타입의 참조 변수를 넘겨줘야 하는데 반해서 현재 내가 전달한 것은 사과 객체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컴파일러는 잘못된 인자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오류를 컴파일 타임 때 내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개별적인 클래스를 사용을 하면 타입 체킹을 엄격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중복된 동작을 하는 클래스를 각각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 것이고, 하나의 클래스를 만든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내용도 단 하나의 클래스로 처리할 수 있다 보니까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이것이 오브젝트라는 좀 다소 뭉뚱그려진 타입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타입 체킹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단점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장점들만을 뽑아낸 엄격한 사용을 하면서도 하나의 클래스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과 박스와 오렌지 박스에서 차이점은 유지하고자 하는 과일의 종류이고, 그에 따라 저장하기 위해서 전달받는 과일, 또 반환했을 때 반환해주는 과일 객체의 타입이 다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저 오브젝트로 뭉뚱그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네릭 타입을 이용해서 프루트박스라는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를 정해보자라는 거예요.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라는 것은 클래스 이름 옆에 꺽쇠 가로 써주고 나서 한 글자로 된 영문 대문자를 통해 일반화되어진 타입 T를 정의하는 것이죠. 프루트박스라는 데에는 T라는 타입이 사용되어질 것이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실제 자바에서도 C++에도 T라는 타입은 없어요. 그런데 T라는 타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아이템이라는 참조 변수의 타입을 T타입으로 둘 것이고, 스토어라는 메서드의 매개 변수 타입을 T타입으로 둘 것이고, get이라는 함수의 반환 자료용을 T타입으로 두겠다라는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과 박스와 오렌지 박스와 같은 이런 다양한 과일들을 담는 과일 상자에서 내가 현재 담고자 하는 과일의 타입을 T타입으로 간주를 해서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놓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클래스의 T라는 타입이 구체적으로 애플이 될지 오렌지가 될지 혹은 그 밖에 제3의 과일이 될지는 바로 이 fruitbox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가 아니라 fruitbox라는 제네릭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할 때 한정해 줌으로써 좀 더 유연하고도 또 안전한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한 글자로 된 영문자는 보통 타입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는 T로, 또 하나의 요소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는 E로, 혹은 키나 value와 같은 이런 약자들을 사용을 하는데, 사실 어떤 약자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저 프로그래머에게 이 제네릭 타입이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냥 힌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의 클래스 안에 제네릭 타입이 여러 종류 사용한다라고 하면 꺽쇠 이름 다음에 여러 종류의 제네릭 타입들을 쭉 나열해서 기술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네릭 타입이 특정 타입으로 구체화되어지는 시점은 바로 객체가 생성되었을 때, 즉 내 클래스 내에서 T타입의 참조 변수를 선언했다라고 하면 객체 생성 시 그 T타입에 대한 구체화되어진 타입이 스트링이다 라고 하면 스트링 타입의 참조 변수로 바뀌어져서
실제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각각의 과일 상자들을 제네릭 타입의 프루트박스 클래스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제네릭 타입을 오렌지로 한정한 과일 상자에 대한 참조 변수 그리고 객체를 생성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과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타입을 사과로 한정한 참조 변수와 객체를 생성을 해준 것이겠죠. 자, 그러다 보면 현재 오렌지 박스에다가는 오렌지를 집어넣는 일이, 사과 박스에는 사과를 집어넣는 일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현재 사과 박스로부터 값을 끄집어내면서 오렌지라는 잘못된 타입으로 캐스팅하게 되어지면 그 잘못된 상황을 컴파일 타임 때 확인을 해줌으로써 컴파일러에서 사과를 오렌지로 캐스팅할 수 없다라는 오류가 발생해서 바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제네릭 클래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C++의 템플릿 클래스와 동일한 개념이죠. 우리가 직접 제네릭 클래스를 만들 일은 많지 않을 것이에요. 자, 하지만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를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즉 다른 속성들에 대해 동일한 동작을 하는 클래스를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과 더불어서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제네릭 타입을 특정 타입으로 한정해 줌으로써 혹시 잘못된 타입의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런타임 때가 아니라 컴파일 타임 때 오류를 발생해서 좀 더 수월하게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 제네릭 타입을 갖는 컬렉션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